네, 박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관악가 박민규입니다. 우리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상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우리 박장범 KB 사장 후보자는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했고 그 이사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7대 0으로 선택했습니다. 즉 박장범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인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 속에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불행한 사건 사례가 떠오릅니다. 바로 워낙 유명한 일이라 누군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실 건데요. 의사 면허를 따서 종합병원 수련의까지 했던 어떤 분은 입시 과정의 문제로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 국가시험도 합격했지만 애초 입학이 무효가 되니 의사 면허까지 박탈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대로라면 박장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사장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결국 무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절차의 시작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 자신이 이 가처분 대상자고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더 충실하고 절박해야 할 텐데 앞서 우리 노정미 의원의 질의에도 나왔지만 주식 거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한 준비 자세를 보인 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실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에게 그 KBS 30년 동안 재직했던 유일한 직장이었던 KBS의 월급 상세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월별 입금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아니 월급 받은 상세 내역 숨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황당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월급 급여 내역은 개인정보라 거부해놓고선 아드님 외국계 금융회사 하시는 아드님의 급여는 월별로 아주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로 소중하고 자녀의 개인정보 소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인사청문 준비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별 급여 내역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의 월별 급여 내역.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우리 박장 후보자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2월 대통령 특별 대담 진행자로서 질문하는 언론인이 아닌 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핵심 선물 의혹은 축소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게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국민적 공물이 불러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명품 디올백을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했고 특히 놓고 갔다. 전 이 부분이 더 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권력자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 언론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채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이 그 인터뷰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좀 다시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외부 계약 상황 공개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미 방송된 인터뷰 질문지가 어떻게 영업 비밀이고 외부 계약 상황 공개에 대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박장 후보자님, 그 당시 그 질문지 온 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애드립으로 만든 질문지입니까?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신년회견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다양한 분야를 질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보도본부의 각 취재 부서에 현안 관련 질문지를 받습니다. 그 질문지에 그렇다면 네.
디올백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파우치, 조그마한 백 놓고 갔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질문지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박장범 후보자가 질문자로서 스스로 결정한 겁니까? 뭐 질문지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용어를 선택한 거는 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제가 본인을 용어를 유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지 비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동료, 선배, 후배 기자들이 박장범 후보자의 그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심각하면서 모두 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고지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신 건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주관이 개입하여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조그마한 백이라 바꿨는지 디올이란 말을 뺐는지 놓고 갔는지 이 얘기는 이 인사청문회 핵심 중에 핵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KBS 공영방송의 권력에 아부하고 보도다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저널리스트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KBS 뉴스가 조금 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 받아야 된다면 그 첫 출발점은 그 질문지에 박장범 후보자가 어느 정도 주관이 개입됐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박장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사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대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박장범 후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박장 후보자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제일 어린, 그래서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뭐 성실하셨던 모습이 있었지만 다소 외톨이였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쭉 어느 정도 30년 동안 해온 과정 속에서 저는 이 29기, 30기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 후보자의 사장 취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도본부를 제외하고 KBS 내부의 미지의 인물인 박장범 후보자. 보도본부에 주로 근무하셨으니까요. 보도본부 구성원이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박장범 후보자는 리포트 제작자와 뉴스 제작자로서 KBS 뉴스를 훼손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점이 매우 뼈아프게 전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동료, 후배, 기자들로부터 이런 표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경청하고 참고하겠다는 표현 갖고는 이 위기에 쌓인 KBS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국민들도 보고 여러 다양한 지지자들도 보겠지만 수많은 KBS 구성원과 가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 선배, 동료 많은 기자들에게 불신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가 부족했다. 파우치, 조그만 백, 권력의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 좀 더 공정한 KBS로서 제가 수장으로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의견 직접 표현할 의사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 그 외톨이라는 부분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후배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도본부 왜 잘 안 알려져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 굉장히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기자들의 여러 가지 성명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읽었고요. 제가 되새기면서 앞으로 계속 가슴속에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오후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경영 능력과 성과 볼 텐데 저의 사실은 이 모두 발언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보도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뭐 제작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데스크 기능도 강화하겠다. 공정성,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엄격히 문책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공정성,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했던 당사자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KBS 구성원들에게 뉴스를 만드는 언론인들에게 그것을 보고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KBS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께서는 네. 그 박민규 의원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신년 대담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제출해 달라. 네, 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그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나간 대본은 어차피 뭐 대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 이제 공개된 사안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보도본부 각 취재부서에서 취합한 그 기본적인 질문,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담만 나가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대통령실을 소개하고 이제 구경하면서 다니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작본부 쪽과 협의를 해서 어떤 질문을 앞에 가고 어떤 질문을 뒤에 갈지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제작 자율성 그리고 우리 제작 노하우가 담긴 이 초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 전 과정이 담긴 원안 질문지 원안을 제출하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다만 그 나간 방송을 통해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민규 위원이 인터뷰 질문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취합된 인터뷰 질문지에 과연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써놨는지, 애초에 디올백이라고 써놨는지, 디올백이라고 쓴 것을 앵커가, 당시엔 앵커죠, 앵커가 파우치로 읽지 않았는지, 그래서 답변의 진실성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잠깐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취합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담의 당사자로서 모든 단어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지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졌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오롯이 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자세는 뭐 당연히 그래야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 건 KBS 구성원 대다수 신년 대담을 준비한 그분들도 다 파우치라고 말하라고 했나? 요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유독 앵커만 그랬냐를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를 뭐 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내신다면 KBS 구성원 대다수는 디올백이라고 질문하길 바랬는데 앵커가 그 자리에서 혹은 그 사전 단계에서 파우치라고 바꿨다라는 심증을 갖게 된다. 요 점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전에도 파우치라고 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